매일경제TV 조간 헤드라인입니다. 정부가 마스크 수급 불균형을 해소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마스크 생산 현장에서는 공급 부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빨라지자 코로나19 역유입을 우려한 중국이 본격적으로 한국 입국자들에 대한 격리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갈 정도로 글로벌 자금을 흡수하던 미국 증시마저 이제 코로나19 피해 영향권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전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3개년 배당 정책과 자사주 일부 소각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해외 업체들이 앞다퉈 백신을 개발하고 있지만 국내 제약 바이오 업체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경제 뉴스와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3면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마스크 얘기입니다. 지금 마스크의 원자재 대부분이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3월 이후로는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마스크 대란 속에 지금 어떤 상황인 건지 기사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마스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마스크 생산 현장에서는 공급 부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 제한으로 인해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마스크 재료를 구하는 게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마스크 내에서 어떤 부품들이 그렇다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건가요? 네,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지금 수급 방안과 관련해서 유통, 판매망 이런 부분과 해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유통, 판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엔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기사는 지적하고 있는데요. 마스크는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네 가지 부품으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이제 내피와 외피를 결정하는 SP 부직포죠. 그 다음에 귀걸이 이어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코를 닫는 부분, 노즈 클립에다가 마지막으로 멜트 브라운, MB 필터, 그러니까 이 걸러내주는 필터,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일단 SP, 부직포, 내피와 외피를 지금 구성하는 부직포는 국내 조달이 가능하고요. 또 귀걸이 밴드와 노즈 클립도 중국에 의존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중국에서 생산되는 그러니까 중국의 그 어떤 그런 그 부품들을 원자재를 갖고 오지 않아도 1, 2주 내로 사실은 조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MB 필터예요. 이 MB 필터의 소재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한 60% 정도를 국내에서 생산 가능하고 40% 정도를 의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0% 정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자국 내에 마스크 수급을 위해서 지금 그 원자재 수출을 지금 또 이게 수급 조절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그러니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스크 공급 현황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정부의 마스크 공급 원칙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1인당 구매 수량을 지금 최대 5매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싶다고 해서 다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매주 마스크 배분 계획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간 유통 없이 이제 최소 마진의 가격으로 이제 공급을 한다라는 방침이고요. 부정 판매를 하는 업체는 바로 마스크 공급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 하루의 배분량을 보면 지금 500만 장으로 잡혀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먼저 100만 장이 가게 되고요. 의료진이 50만 장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일반 국민들은 약국에서 240만 장 그리고 우체국과 농협을 통해서 110만 장이 풀린 이 분량으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은 지금 마스크 수급 차질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큰데 그 배경은 뭐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MB 필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MB 필터 소재가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이 거의 정면 중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산하는 건
이미 갖고 있었던 재고 원자재를 갖고 지금 만들고 있으나 그것이 3월 초면은 소진된다는 겁니다. 그럼 3월 초 이후에 중국에서 수입이 완전히 중단되면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지금 차질을 빚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또 이 원자재를 수입하는 수입업체들이 지금 이 소재, MB 필터 소재를 넘길 테니까 대신 완성품 마스크를 싼 값에 넘겨라라고 지금 생산업체들한테 압박을 넣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제조업체들 하루에 1,000개가 넘는 그 마스크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 물량을 대기 위해서 20시간씩 2교대제 또는 24시간 3교대제 이렇게 지금 풀 가동을 하고 있어서 피로감이 굉장히 누적돼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의료진 못지않게 3월 초면 번아웃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찌됐든 지금 1, 2월 달에 관세청 통계상으로도 중국에 지금 수출한 물량이 1억 개에서 2억 개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1년 동안 마스크를 수출한 양과 맞먹는 양이 지금 중국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이제 유통 판매만이 아니라 생산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지금 이 기사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많던 마스크가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되면서 빚어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기사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이번에는 중국에서 거부당하고 이제 격리당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얘기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5면입니다. 지금 중국이 예고 없이 한국 입국자들을 2주간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적반하장이죠. 하지만 중국은 이에 대해서 배은망덕이 아니라 우리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합리적인 통제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체크를 해볼게요. 네,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빨라지자 코로나19 역유입을 우려한 중국이 본격적으로 한국 입국자들에 대한 격리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일부 지역이 한국 입국자들을 전원 감염 검사를 하거나 강제로 격리하는 등 이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한국인들의 입국 통제 조치 지금 얼마나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지난 화요일에 제가 이런 유형의 기사를 처음으로 소개해드렸는데 네. 그때만 하더라도 한 2개 지역 정도 중국 지방정부의 한 2개 지역의 공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같은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웨이하이 공항입니다. 제주항공편 탑승객 163명. 그 다음날 오전 입국한 147명 모두 전원 격리 조치했고요. 옌지, 난징 공항 각각 한국 승객들을 자택이나 지정 호텔에 한 사흘간 격리시켰다가 발열 증상이 없으면 이제 다시 그 격리 조치를 해제하는 등 각 공항에서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공항의 탑승객만이 아닙니다. 지금 베이징이나 상하이 한국 교민들이 밀집해 있는 그런 거주 지역에는 아파트 관리위원회에서 아예 공문을 붙여서 한국서 돌아온 교민들은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이야기하듯이 한두 개 지방 정부가 아니라 굉장히 중국 전역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이 한국인들의 입국 금지 그리고 제한 조치를 단행하고 있는 국가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분홍색이 한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와 베트남, 홍콩, 일본, 이스라엘을 꼽을 수가 있고요. 모리셔스 이번에 17쌍의 한국인 신혼부부들이 신혼여행을 갔다가 격리 조치를 당하고 전일 이제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베트남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에서 다낭으로 여행을 떠난 한국인들이 병원에서 격리 조치를 당하고 전일 다시 한국으로 입국을 하게 됐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제 회색은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지금 영국을 포함해서 카타르와 우간다, 그리고 오만과 태국, 대만, 마카오,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인들에 대한 입국 통제 중국 측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 중국 측의 입장과 주장은 뭔가요?
네, 일단 지금 베이징의 전염병 통제 영도 소조에서는 모든 외국인 입국자를 관리 강화하라라고 이제 지시를 내렸습니다. 즉 중국 정부는 이것은 지금 한국만이 아니다. 모든 외국인의 관리를 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입니다. 관영 매체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건 배은망덕이나 이기심이 아니라 중국의 실용적, 과학적 해결책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좀 뒤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강경화 외교장관 독일에서 중국의 그 왕이 외교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근데 왕이 외교부장은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부 지방 정부가 하는 일이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외국인의 지금 그 똑같은 어떤 관리 강화를 하는 것이지 한국인만 특별히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중국은 중앙 통제가 굉장히 심한 그런 그 공산당이 주도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기에는 네. 굉장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한국인들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감정은 지금 좀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세 번째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뻘 증시 충격에 대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는 이미 팬데믹 공포에 빠졌습니다. 지난 이틀간 뉴욕 증시에서 이제 3대 지수가 모두 급락하는 흐름이 펼쳐졌고요.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틀간 1,900포인트나 빠지게 됐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에 좀 반등을 하는가 했지만 뉴욕 증시 결국에는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약세인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먼저 자세한 기사 내용 들여다볼게요. 네, 그동안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갈 정도로 글로벌 자금을 흡수하던 미국 증시마저 이제 코로나19 피해 영향권에 들어섰다라는 신호들이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그야말로 코로나19 공포에 떨고 있는데요. 지난 이틀 동안 뉴욕 증시가 많이 빠지긴 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을 상징하는 주요 3대 지수가 올해 이제 그 계속 이어지던 어떤 상승 랠리로 상승분이 있었습니다. 그걸 고스란히 반납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다우존스 34납 평균 지수 마이너스 5.11%, S&P 500 지수 마이너스 3.17%, 나스닥이 0.08% 마이너스로 25일까지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만이 아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또 아시아 지수, 일본 증시는 이틀 연속 약세를 보였고 이 상하이 종합 지수나 대만 자체인 지수 역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내 금융시장도 반등 하루 만에 전일 다시금 휘청이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는데 지금 시장 안에서는 이번 사태가 과거 바이러스 발생 당시와는 좀 다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근거와 배경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스와 메르스 때는 이 증시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충격이 굉장히 단기에 그쳤어요. 우리나라도 네. 마찬가지였습니다. 메르스 때 30명이 훨씬 넘는 그런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소비 지수라든지 산업 지수라든지 경기 실사 지수를 분석해 보면 상당히 회복이 빨랐거든요. 단기적인 영향에 그쳤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번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영향이라면은 저가 매수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이번에는 장기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서도 관망세를 유지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증권 전문가들이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것은 안전자산으로 지금 눈을 돌리고 있다는 뜻이고요. 트럼프 행정부 지금까지 사실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굉장히 여유 있었잖아요. 네. 지금 급해졌나 봅니다. 지금 경제에 대해서 다시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잘 통제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 미국 관리들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미국도 지금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단기적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장기화될 것이고 그래서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그런 그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관리들이 진화에 나서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굳건하고 이제 증시가 호황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 중에 하나인데 지난 이틀간 뉴욕 증시가 급락을 하게 되니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제 기자회견까지 나서게 됐는데 과연 시장의 불안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오늘 저희도 기자회견 내용을 좀 예의주시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매일경제신문 19면의 기사입니다. 전일 이제 삼성물산이 배당 정책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3천억 규모의 자사주 소각 계획을 일단은 전일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기사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물산은 전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배당 정책과 자사주 일부 소각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번 삼성물산 배당 정책의 주요 핵심 내용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안정적 배당 수익 재원을 확보해서 주주 환원의 기조를 확대하겠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주주 친화적인 어떤 정책을 완전히 착근시키겠다라는 것을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까지의 관계사 배당 수익 재배당 비율이 한 60% 정도인데 그것을 70%까지 확대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당 수익이 줄어들더라도 주주에게는 주당 2,000원 이상의 배당금을 보장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삼성물산이 이제 내놓은 주요 주주 친화 정책 내용들을 한번 표를 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관계사 배당 수익의 최대 70%를 주주에게 재배당하겠다라는 방침이고요. 주총 전자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선임 사회이사 제도 도입과 사회이사 가운데 주주 권익보호 담당위원회 선임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사주 소각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는데 어느 정도로 이제 자사주 소각이 이루어지는 건지 이 내용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제일모직 합병 때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 매수권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취득한 그런 주식입니다. 총 2,638만 주 중에서 약 1.5%에 해당하는 280만 주를 소각을 했는데 나머지 2,358만 주도 추가 소각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M&A 등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제 지배구조 개편이나 개선에 대한 얘기도 했나 봐요. 네, 눈여겨볼 대목이 참 많은데요. 일단 선임 사회이사 제도를 밝혔습니다. 사회이사 제도 중에서도 선임 사회이사를 선정을 해서 보다 더 투명한 기업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이고요. 여성 재무 전문가 등 사회이사 후보 3명을 선임했습니다. 보면 이제 그 전문 경영인 노동정책 전문가 경제학 교수로 구성을 했고요.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이 거버넌스 위원회입니다.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이사회 자문기구로서 이사회 산하에 새로운 거버넌스 위원회를 설치하겠다라고 삼성물산은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물산의 주주 친화 정책 네 번째 기사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오늘의 마지막 기사 함께 보시죠. 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21면에 위치한 기사입니다. 네, 이번에는 좀 백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국은 독감 백신 수출국인데 지금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는 개점 휴업인 상태입니다. 지금 코로나19를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나 백신제는 아직까지 개발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체크를 해볼게요. 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해외 업체들이 앞다퉈 백신을 개발하고 있지만 국내 제약 바이오 업체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임상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는 추세지만 한국은 기술보다는 이 규제 발목이 잡혀서 백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업체들이 일단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좀 쉽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 며칠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한 중간 정도 돼서 신속 심사 제도에 대해서 이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빠른 백신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는 발표는 나왔는데 이 기사 내용을 보면 그것은 사실 발표에 불과했지 실질적으로 개발 업체들이 뛰어들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 때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는 GC 녹취자 가 백신
그러니까 2만 1,000만 명분의 백신을 즉각 출시할 수 있었어요. 거의 허가 신청을 해서 한 달 만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독감이 아니라 이번에는 코로나 아닙니까? 근데 이 코로나와 관련된 백신을 개발하려고 했더니 지금 너무나 입증해야 될 자료를 많이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신속 심사 제도만 들여다보더라도 좀 더 빨리 한다는 우선 심사 규정만 있을 뿐 언제 허가가 나올지 구체적인 어떤 소요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어떤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계가 사실 뛰어드는데 조금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독감 백신 같은 경우는 계속 우리 곁에 남아 있어서 신통플루 같은 것도 네. 남아 있어서 그것을 이 약을 개발해서 계속 이제 출시할 수 있는데 혹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 이번 코로나19가 뭐 그냥 사라져 버리는 변종일 경우 개발하더라도 이 수익을 거둘 수 없다. 뭐 이런 우려도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한시가 급한데 일단은 뭐 규제가 문제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쉽사리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국내외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 업체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현황을 잠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노비오입니다. 올 상반기에 동물 시험 후에 연내 완성을 하고 미국과 중국에서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노피는 현재 제조합 DNA 기술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고요. 미 보건국과 백신 물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 등 변종 바이러스 백신 플랫폼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빨리 백신을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이 나와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업체들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모 업체 이야기를 지금 이 기사 사례로 좀 들고 있는데요. 이 업체는 자궁경부암 DNA 백신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의 주장에 따르면 자궁경부암 백신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추출한 DNA를 교체만 하면 아주 쉽게 백신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빠르기 때문에 이 업체의 주장은 어쨌든 신속 심사 제도로서 6주 내 가능하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부의 좀 너무 규제가 심한 거 아니냐라고 이 업체는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자궁경부암 백신이 상용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임상 시험 단계인데 상용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동물 독성 시험을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8개월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보통 메르스 때도 8개월이면 이미 다 끝나버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미국과 비교를 했는데 미국은 임상 중인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 코로나 개발 과정에서 어쨌든 그것을 면제해 준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심사 제도와 좀 다르다. 그런데 식약처는 좀 다른 지금 의견을 내고 있어요. 정부 당국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신속 심사 제도 라고 해서 모든 그런 약을 전부 다 빨리 이렇게 통과시켜주면 네. 국민 건강은 누가 책임지냐. 이건 사실 코로나와 백신은 아까 독감은 다르다. 독감은 유사 신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비교해서 검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코로나는 독감과 좀 여러 가지 어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중히 판단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정부 당국의 입장입니다. 정부 당국의 입장을 고려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 심사 제도를 만든 이유는 국민 건강, 생명에 좀 더 빠르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그런 제도이므로 제도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정부 당국에서도 뭔가 좀 전향적인 어떤 자세를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을 두고 일단은 뭐 백신 업체와 제약 바이오 업체들은 까다로운 검증과 규제가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식약처 입장에서는 확실한 검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데 양측의 입장과 반응을 저희가 모두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매일경제 조간브리핑 5개 기사로 모두 만나봤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